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을 앞두고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최근 아주 흥미로운 데이터가 공개됐습니다. 바로 미국 정치인들의 최근 주식 매매 기록인데요. 오늘은 이 장부 속에 숨겨진 행간을 아주 깊게 읽어주실 분이죠.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른 투자 인사이트를 전해주시는 로켓머니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계좌에 연료를 꽉 채워드리는 남자, 로켓머니입니다. 아나운서님, 오늘 제가 가져온 이 장부는 단순한 숫자의 나열이 아니에요. 이건 워싱턴의 핵심 권력자들이 2026년 경제 파티를 위해 미리 깔아둔 은밀한 레드카펫 리스트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레드카펫이라니 표현이 아주 강렬하네요. 그런데 로켓머니님 리스트를 살펴보니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빅테크부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종목들까지 꽤 다양합니다. 특히 아마존이나 알리바바 같은 종목이 눈에 띄는데 이들은 최근 주가가 부진하거나 리스크가 있었던 종목들 아닌가요? 정치인들이 왜 이런 종목에 집중하는 걸까요?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한마디로 역발상의 끝판왕 전략이죠. 개미들은 주가가 조금만 떨어져도 무서워서 손절 버튼 근처를 서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형님들은 어라? 명품이 반갑시네? 하고 장바구니에 담습니다. 예를 들어 아마존을 보시죠. 2025년에 매그니피센트 7 중에서 수익률이 가장 저조했어요. 그런데 정치인들은 아마존은 끝났다가 아니라 가장 늦게 터질 대폭등 주라고 해석한 겁니다. AWS 클라우드 수익성이 정상화되고 광고 매출이 터질 2026년을 미리 보고 매집한 거죠. 알리바바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플랫폼 규제 리스크가 이미 가격에 다 반영됐다고 보고 2026년 소비 회복 사이클에 접근하며 누적 매수를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남들이 겁먹을 때 그들은 이미 1년 뒤를 설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단순히 유행을 따르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실적 회복 구간을 미리 계산하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럼 넷플릭스는 어떤가요? 최근 콘텐츠 비용 부담이나 인수 이슈 때문에 주가가 고점 대비 30% 넘게 빠지기도 했었는데 장부를 보니 오히려 이 구간에서 매수세가 더 강했다고요? 맞습니다. 그게 소름 돋는 포인트예요. 정치인들은 넷플릭스의 주가 하락을 위기가 아니라 박앤세일로 판단했습니다. 작년 하반기 급락 구간에 대형 매수 막대가 집중적으로 떴거든요. 콘텐츠 IP 통합 비용은 일시적이고 2026년엔 광고 요금제 수익이 본격적으로 실적에 반영될 걸 아는 거죠. 실제로 최근 대형 투자은행인 HSBC도 넷플릭스를 지금이 저점이라며 매수 의견을 냈는데 정치인들은 이미 몇 달 전부터 그 길을 닫고 있었습니다. 전문가들보다 한 발 앞선 움직임이네요. 그런데 로켓머니님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보통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면 ETF, 그러니까 상장 지수 펀드를 사서 묻어두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런데 왜 정치인들은 유독 이렇게 개별 종목에 집착하는 걸까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아나운서님, 혹시 비빔밥 좋아하시나요? ETF는 몸에 좋은 재료를 다 섞어놓은 비빔밥 같아서 안정적이지만 정치인들은 지금 특급 안심 스테이크만 골라 먹고 싶어 합니다. 왜냐? 그들은 2026년에 어떤 기업의 보조금이 꽂힐지, 어떤 섹터의 규제가 풀릴지 세상에서 가장 먼저 아는 특급 요리사들이거든요. 팔란티어 같은 종목이 대표적입니다. 변동성이 롤러코스터 급이라 개미들은 멀미 나서 못 버텨요. 그런데 정치인들은 이걸 2026년까지 끌고 갈 국가 전략 자산으로 보고 절대 안 팝니다. AMD도 보세요. 엔비디아의 독주를 막기 위해 빅테크들이 AMD 칩을 대안으로 쓰기 시작할 2026년 그림을 미리 보고 담는 거죠. 굳이 물탄 비빔밥 같은 ETF를 사서 수익률을 깎아 먹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로켓에 물 타면 높이 못 올라간다는 걸 그들은 뼈저리게 알고 있어요. 로켓에 물 타면 안 된다는 비유가 참 와닿네요. 결국 본인들의 정보력을 믿고 초과 수익에 베팅한다는 거군요. 그런데 모든 종목을 다 사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인텔 같은 경우는 트럼프 정부의 대표 수혜주로 꼽히는데도 주가가 오를 때마다 정치인들이 오히려 팔고 있다면서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 대목이 오늘 인터뷰의 핵심입니다. 정치인들은 진통제와
치료제를 아주 확실하게 구분해요. 정부 지원금이나 정책 수혜는 일시적인 진통제일 뿐이라는 거죠. 인텔이 기술력이라는 진짜 치료제를 보여주지 못하면 2026년엔 결국 시장에서 도태될 거라고 보는 겁니다. 반면 쇼피파이 같은 이커머스 인프라 주식이나 구글처럼 검색 지배력이 탄탄한 기업에는 주가가 올라도 계속 매수세가 붙습니다. 이건 정책이 아니라 기업 체급이 커질 곳을 고른다는 증거죠. 심지어 비트코인도 보세요. 조정이 와도 매도 흔적이 거의 없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비트코인은 단기 투기판이 아니라 자손대대 물려줄 디지털 금고가 된 셈입니다. 정치인들이 그리는 2026년은 결국 정책 테마가 아니라 실적과 기술력이 증명되는 시장이군요. 오늘 로켓머니님 덕분에 워싱턴의 복잡한 매매 장부가 한눈에 정리된 기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투자자분들께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정치인 매매가 무조건 100% 정답은 아닙니다. 그들도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그들의 움직임은 지금 시장의 자금이 어디로 흐르는지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나침반입니다. 지금 당장 잘 나가는 주식에 취하지 마시고 2026년에 평가가 바뀔 진짜 자산에 여러분의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우리도 로켓 타고 함께 가야죠. 네, 오늘 귀한 인사이트 나눠주신 로켓머니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대담이 여러분의 2026년 포트폴리오 설계에 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날카로운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